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시장 월요병을 떨치지 못한 채 또 시작과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오늘 밤 또 우리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는 미국 시장도 좀 문을 닫다 보니까 뭔가 좀 방향성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채 흘러가는 느낌이 유독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또 그간 외국인이 많이 사들였던 쪽에서 또 매물이 많이 나왔던 터라 어떤 포인트로 또 다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새로운 고민이 들었던 시장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고민을 안겨주는 시장, 다시 또 저희와 함께 들여다보시면서 또 전략적인 포인트 잡아보시죠.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가지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먼저 방산 보겠습니다. 정말 모멘텀과 재료가 많은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일정이 좀 잡혀 있고요. 우주항공까지 넓게 좀 엮어서 보면 파리에서 에어쇼를 당장 앞두고 있다는 점도 모멘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모멘텀으로 받쳐주는 실적까지 이렇게 정말 전망이 좋다 하는데 놓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지금 이렇게 갈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 영역에 있다고 봐도 될까요? 라는 부분이 가장 또 궁금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궁금한 포인트 저희가 또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 부분은 오늘 정말 강력하게 테마를 형성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재건 테마 안에서 건축, 모듈러 주택, 통신망, 철도, 원자력 등 다양한 테마가 함께 움직였는데 일각에서는 아직 이만한 기대감을 형성하기에는 1년 전과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 재건 사업이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만큼 당장 내일 모레 런던에서 있을 재건 회의와 더불어서 꼭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포지션에 서서 또 귀를 기울이고 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저희가 또 현황 분석 세세하게 해드리고 전략도 잡아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 기대감을 가진 키워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항공인데요. 환율과 유가, 성수기라는 이 3박자가 고루 갖춰지면서 지난주에 정말 LCC가 뜨겁게 이륙을 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눈여겨보지 않으면 후회할 섹터로 또 항공 섹터를 꼽아봤는데 종목 분석까지 또 빠삭하게 도와드릴 거니까 이 내용은 2부에서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더우셨죠. 주말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었는데 이렇게 때 아닌 폭염이 세계적인 이상 고온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무더위가 예상되는 여름인데 반사 이익으로 또 숨통을 틔워줄 투자 아이디어로 또 저희가 일부 필살기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저희와 지금 생방송부터 장중 실시간까지 소통하시면서 전략 잡아가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기본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학수경제TV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또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식오락관 1부에서 함께해 주실 빅터 전문가님의 실력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최근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엔젯은 세 자릿수 수익을 또 자랑하고 있고요. 또 생방송을 단연 지금부터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필살기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칩셋 미디어 40% 넘게 또 이렇게 담아주셨고 지아이텍 16% 넘죠. 그리고 신텍은 아주 또 따끈따끈하게 13% 육박하는 수익으로 또 수익을 내주셨는데 이 종목은 절반만 매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 실현의 기회 남아 있다는 점 꼭 좀 체크를 해두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그 기회에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필살기 종목 오늘 방송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송 중에 이 필살기 종목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이 모든 수익률이 통합 수익률 모두 다 160% 훨씬 넘고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면서 저희와 함께 이 필살기 종목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꼭 체크하시고 장중에 잡아드리는 타점 전략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은 이렇게 화면 하단에 QR코드를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이 QR코드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빅터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주식 오락관 일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꼭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야무진 시장 이야기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저희와 하나씩 또 풀어보시죠. 주식오락관 일부분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오락관 1부를 맡게 될 빅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금리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로 인한 이제 테크주들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했었는데 그게 좀 해소가 잘 되면서 지난 한 주가 어찌됐거나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증시 이어가지고 선물옵션 만기가 무난하게 지나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톡방 안에서는 제가 길게 좀 가지고 왔던 반도체 저가 매수를 했었던 그런 종목을 수익 실현을 일부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6월 중순을 맞이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은 이제 나름 골디락스 국면, 제가 늘 강조를 해왔었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냥 이 상황 그대로 좀 유지를 해줄 것이다라는 게 어느새 코스피 2600선을 오픈을 시켜줬었고 또 어느새 2700을 바라보다가 지금 잠깐 한 4거래일 정도 눌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눌린 장세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취해서 가격 전략을 취해서 가져가야 될지는 저와 함께 하시면 오늘 1시간 좀 유익하게 보내시면은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탑다운으로 항상 가죠. 매크로 시황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시황에 대해서는 이제 물가지수와 금리 동결이 핵심이다.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가 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은 화두가 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무난하게 좀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업황으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이제 가장 제가 작년, 재작년 이제 수익을 많이 냈었던 이제 플랫폼주 이쪽으로 좀 눈을 한번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뭐 오펙 관련된 이제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암 관련된 이제 치료제 혹은 예방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오늘 또 한번 시세가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철도 관련주들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또 이제 엮여 가지고 커플링 장세로 움직였었고. 또 인터배터리 데이가 지난주에 시행이 됐었는데 요거는 좀 노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소재주들은 좀 하락하고 이제 장비주들 위주로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이 되었다.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도 분명히 희비가 엇갈릴 텐데
그런 구간들에 차라리 매매하기 어렵다면 2차 전지 놓으시고 저와 함께 반도체로 업황으로 갈아타서 포트폴리오로 갈아타서 수익을 좀 내보자라고 좀 강조를 드렸던 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업황 호조세에 이어서 AI 플랫폼하고 메타버스 요게 잘 가줄 줄 알았는데 사실 잘 안 가졌어요. 예, 지난 한 주는 좀 조용한 흐름으로 흘러갔었고 아마 이번 주에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크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늘 이런 시황을 가져다 보면은 다 맞는 게 아니죠. 다 맞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3주 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이클이 항상 시장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을 한번 빠르게 보고 갈 텐데요. 금리가 동결이 됐죠. 그리고 당분간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거 왜 그러냐? 아직 물가가 정확하게 안 잡혔다. 물가를 어느 수준까지 내릴 것이냐. 분명히 3년 전에 2020년도에는 물가가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물가 안정화,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평균 물가 목표제, 플렉시블한 프라이스 요 2%까지 하락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스탠스를 옮기는 그런 정책을 올라탔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그 와중에도 이제 테크주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굉장히 좋은 퍼가 굉장히 좋다고 하죠. 퍼 레이시오가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들의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2,600선을 상방 오픈을 시켰어요. 그래서 신규 포지션을 잡는 세력들,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외국인들이 환차익,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좀 하락을 해주니까 외국인들이 신규 포지션을 좀 더 잡아주더라라는 게 요 지금 2,600선을 지키는 리테스트 구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저항 1,310원을 저항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고 지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1,280원을 저항받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방송사 옮기느라고 와서 보니까 1,282원에 상방 오픈 살짝 오픈해 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포트폴리오 지금 구성 종목들을 다 던질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이제 매크로적인 것들, 그러니까 증시와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해서 가시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악재나 뭐 호재 요거를 떠나서 이런 매크로만 잘 확인하더라도 안전하게 내가 들고 있는 보유 중인 종목이 안전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계속 가져왔었는데 이번 주도 한 번 더 가져왔어요. 적중을 했다라는 거죠. 지난주 제가 업황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전쟁과 이제 재건, 그러니까 방산주와 재건주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방산주가 이렇게 잘 간다고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사실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휴전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해외로 역수출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지금 방산 업황에 대한 모태다. 완전 환골탈태한 방산주들의 강세장을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주가 지수가 다 빠졌는데도 방산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격 전략을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다. 또 노란 톡방 안에서는 제가 LIG 넥스원을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매크로 시황 한번 읊어드리고 수익률 리뷰하기 전에 또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재건 관련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격 전략을 여전히 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우호적인 관계인데 과연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 주변국이죠. 우리나라 주변국들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우리 애티튜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게 항상 숙제거든요. 정부의 숙제예요. 제 숙제가 아니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주말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실무진들 간에 이제 건설적인 대화를 좀 하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뒤통수 한번 세게 친 지금 상황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요 미국과 중국의 건설적인 대화에 끼고 싶은데
뛰고 싶은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요거에 좀 우려스럽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포드사 CEO인 빌 포드가 있어요. 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촬영한 모습인데요. 요게 실제로 실질적인 실무진은 요 블링컨이 되겠다. 바이든의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는 블링컨이 이제 워싱턴 DC로 중국 외교부장을 초대해서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거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경제 노선에 대해서는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절대 없다. 왜냐하면 왜 우리 리오프닝 세션에서도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인들 뭐 입출입, 입출입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뭐 항공주들 포함해가지고 뭐 면세 관련주들 이거 다 한 번씩 더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구간이 2월, 3월이었단 말이죠. 근데 한번 다시금 이제 재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중국이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고도 하는데 요것 때문에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주가를 한번 보시면 2020년도가 요때거든요. 요때 딱 저점 딱 지키고 크게 상승해 주질 못했어요. 요 레인지 폭을 보면은 전고점까지 아직 한참이 남아 있다. 상하이 종합 지수입니다. 근데 요게 상승세가 좀 많이 둔화가 돼 있다. 자금은 우리나라 아시죠?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 자금 많이 풀려 있을 때 저금리 기조 유지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 3,000포인트 넘었었잖아요. 그런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이유를 보면은 올해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 IB 투자은행 전체적으로 다 중국의 눈높이가 내려가고 있다. 이게 좀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자, 저금리 기조의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다. 증시를 부양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추가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20대,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청년 실업률이 이 주황색 선인데 이 주황색 선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는 기조인데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쪽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후견인들, 그러니까 후세대를 맡을 이 중요한 젊은 청년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때문에 막연하게 그래서 하락이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투심이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있다. 반면에 니케이 지수는 아예 가져보지도 않았는데 니케이 지수는 지금 연일 신고가예요. 연일 신고가라서 일본 증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측면이 있다. 근데 일본 증시는 선진국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 신흥국 지수입니다. 이렇게 갭 차이가 있는 지수를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지수가 뭐 핫하냐, 뭐 이렇게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니다. 다만 이제 레벨업하기 위해선 이 중국부터 좀 따라가야 되는데 중국과 같이 상승해서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업황을 보이고 있다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매크로를 계속 강조를 해왔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요거 전술적인 면, 그러니까 전쟁의 전쟁 내에서 좀 더 보면은 이제 전술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도네츠크 하단부인데 여기에 이제 노보실카라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게 요게 빨간색 라인이 러시아 방어선이고요. 여기를 하방 돌파하기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첨입 돌파 국면이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힌트로 이제 유탄 발사기인데요. 러시아 이제 28 기계화 독립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군의 유탄 발사기입니다. 요거 보면은 지금 보병이든 기갑이든 지금 지상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혈안을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도 지금 피해가 막대한데 사실상 언론에서는 너무 징그럽다, 혐오스럽다 해서 전쟁에 대한 뉴스는 별로 안 나오고 있죠. 요 부분들이 궁금하시다 하면은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추가적인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측면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역습 구간, 역습을 해서 이제
적을 경멸해야 될 그런 국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종 방어선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러시아 요 사자성어 하나 가져왔는데 진퇴양난.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지금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아비규환의 진퇴양난 상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쟁이 길면 사실상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그런 국면은 아니에요. 다만 업황별로 보면은 방산주라든지 아니면 그 전쟁 이후에 재건해야 될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이 또 호재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수주가 이루어지고 매출 연결 구조가 이루어지면 주가는 다시 한번 뭐 1,000원짜리는 2,000원이 갈 수 있고 2,000원짜리는 4,000원을 갈 수 있고 이런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전쟁이 너무 길면 오히려 좋지는 않다.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요 리스크를 한번 이번에 꼭 기회를 잡아서 나는 한번 대박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또 요 관련주들은 이미 너란톡방 안에서 가격 전략을 좀 취하고 있고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이고 근데 현대로템이 오늘 10% 이상 갔죠. LIG 넥스원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지 한 2주가 좀 넘어갔는데 이제 막 10%의 수준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만큼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빠질 수가 있어요. 급하게 조정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LIG 넥스원 우상향을 천천히 하고 있는 펀더멘털이 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컨택해서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 또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슈 뭐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수익 리뷰 한번 하기 전에 앵커님 잠깐 뵙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 시황 복귀해 주시면서 이번 주 전망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또 이와 관련한 또 재건 관련주 또 이슈도 여기 잡으면서 또 방산 인프라 관련주 움직임도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포인트 잡아주셨고 또 미중의 이 외교적인 부분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님 여기에서 네네. 좀 제가 질문이 네네. 있는데 해주세요. 이 사진을 굉장히 엄선해 오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요. 제가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가져왔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엄선을 했다면 사실 이거를 그러면 이 미중의 극적인 화해 모드를 네. 그럼 리스크로 봐야 하는 사진일까요? 지금 왜냐면 이게 호재로 봐야 되는 건지 이들의 화해 모드를 리스크로 봐야 하는 건지 이 윤 대통령의 표정만 보면 리스크인데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일단 되는 뒤통수 건가요? 세게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맞고 정신 차려. 요 내부에 이제 세부적인 실무진들 간의 협약 간에 네. 세제 혜택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분리를 해서 가려던 정책이 IRA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네. 중국과 이제 협력을 하려는 모습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중국에서 철수한 법인 기업들이 있어요. 걔네는 손해예요, 손해. 왜냐하면 중국에서 법인들 다 철수하고 한국 왔는데 갑자기 중국이랑 손잡는데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나겠어요. 그런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부분적인 법인 외 영업이 차감 법인세로 손실을 잡힐 텐데 그런 길게 봐서는 네. 어쨌든 호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요게 긴 호흡이다. 그 숫자 놀이 한번 잘 끼워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아직 그러니까 막 좀 7대 불분명하다. 3이냐, 6대 4냐, 5대 5의 IRA 감축 법안을 중국 너네한테도 세제 혜택 줄게. 대신에 우리 대한민국 우방국인 대한민국 혹은 뭐 이제 대만 혹은 홍콩 이런 친구들한테도 항로의 길을 더 열어달라. 무역을 다시 활성화해달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네. 그렇군요. 고민이 많을 엄선하신 거예요. 네. 그러네요. 정말 고민이 많은 표정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 이슈를 그리고 어떻게 정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다시 드려봤어요. 일단은 지금 당장 나오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비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조차도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주말간에 나왔던 이슈라서 네. 훅 지나갔단 말이죠. 막 월요일 되면은 아침에 뭐 일기예보밖에 안 떠요. 이런 거 그냥 싹 덮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엄청 더웠잖아요. 네. 또 이게 더워가지고 저도
한편으로도 마케팅 쪽으로 좀 알아보다가 이 보니까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살기 쪽으로 계절 관련주를 또 이렇게 하나, 예고를 들고 미리 왔다. 해주셨는데 네. 잠시 넣어두고 자 이런 놓칠 수 있는 시황 또 맞아요. 이슈들 역시나 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또 놓치지 않고 빅터 전문가님이 잡아주신다는 거 또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빅터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또 장중에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는 게 또 바로 종목별 수익률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잡아주신 종목들 수익률 현황인데요. 뭐 NZ 세 자릿수 가져가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명성이 또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필살기 종목 잡아주신 것 중에 심택이 지금 13% 육박하는 수익으로 네. 또 이렇게 또 따끈따끈하게 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희가 또 방송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만족스럽지 않다. 네. 또 이렇게 또 불만을 아니 이렇게 수익을 내 오시고도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전문가님. 이게 보유 대비해가지고 수익률이 크지가 않아요, 사실. 아니 아니 이렇게 두 자릿수를 수익 실현을 하시고도 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네. 항상 그렇지만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데 항상 그걸 욕심을 줄여야 되는 게 제 그릇을 잘 찾아가야 되는 게 아유. 항상 시장의 숙제인데요. 그리죠 워낙 크셔서 네. 좀 더 세세하게 또 어떻게 수익 실현 해주셨는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반도체 한파다라고 하는 게 3월 달이었어요. 3월 달. 이 3월 달에 반도체 대표주들이 완전 저점을 다지면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잡은 게 PCB 관련주 대표적인 PCB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피는 아니고 코스닥 종목인데 신택을 잡아서 3월부터 넉넉하게 잡고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3월달 당시에 3만 원이 깨지면서 이게 PBR이 주당 순자산 가치가 0.8 정도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 무너졌구나. 무너질 대로 박살난 주식을 사자 해가지고 역발상 투자라고도 하죠. 급등하는 그런 시세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이미 저점 다지기 다 끝났고 저점 테스트, 체력 다지기 다 끝난 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게 안전적으로 가져가야 될 명분이지 않았나 해가지고 3월 달부터 이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좀 구성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크지 않아요. 예, 수익률은 크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도 절반 물량을 보유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전략을 좀 더 취했었어요. 가격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보유 기간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이제 12% 정도 지금 일단 절반 물량만 수익 실현한 상황인데 뭐 한번 더 보면은 업황이 이제 좋아지기만 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강세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강밴드나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또 강조드렸던 IRA 감축 법안 이거에 대한 수혜주로 가져왔었는데 뭐 20% 30%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1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드렸다. 그러니까 뭔가 급락이 나올 만한 명분이 없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일매일 보유 종목을 톡방 내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가격 전략 취해드리고 가격이 급변한다면 급상승 혹은 급락 나온 게 없어가지고 급락을 제가 안 쓰는데요. 급상승 나오는 대로 가격 전략 어떻게 취하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심택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한 20일 기준으로 20일 거래일 기준으로 30억 정도, 그러니까 300억 정도, 천만, 10억, 100억, 30억이 채 안 되는데 계속 지금 가격 단가는 3월 달부터 한번 끌어올렸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빼고 다시 한번 시세 상방 주고 있고 전고점 트라이를 좀 계속 하려고 하는 기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수익률 같은 경우도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 제가 보통 거래하는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보시면 거래 대금이 기본 20억, 30억 이상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요거는 190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졌고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날에 또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크게 어려운 이게 봐봐요. 밑에서 매집 잘 해놓고 기다리면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오잖아요. 예.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산주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게 방산주 대비해서 퍼스텍 같은 경우는 계속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구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분명히 3월달 당시에는 이것도 3월달에 수익 냈던 종목인데 요 구간에서 팔았어요. 요 구간에서 팔았는데 날라갔죠. 예. 요거는 이제 알아서 이제 보유자들 영역이고 제가 봤던 이 밥그릇 영역은 요 영역이었습니다. 제 그릇의 영역은 이 영역대였다. 그래서 3,400원, 그러니까 3,500원 구간에서 가격 전략을 취했었고 계속 보유 중이었다면 계속 37%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방산주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게 소형 무기 혹은 대전차 무기 그리고 드론도 이제 DJI라고 이제 DJI 요게 중국 제품인데 중국 걸 우리나라로 이제 수입해서 총판으로 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요것도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드론 관련주들이 너무 핫했어요. 왜냐하면 풍선 정찰 때문에 그 드론 관련주들을 한번 잡아보자 했는데 결국에 놔주니까 이렇게 시세가 가더라.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종목을 수익률 리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잡았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AI 칩셋 관련돼서 실물 매출이 좀 나오는 기업으로 가져왔다. 플랫폼주 말고 AI 중에서도 이제 번역을 해주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들 말고 AI 칩셋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GPU, APU 요게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었다라고 해서 가격 전략을 드렸었고 이게 2만 원 부근에서 가격 전략을 드렸었습니다. 요게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했으면 60% 이상 상승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릴 수 있고 지금 이제 여기서 신규로는 못 잡죠. 그래서 제가 매주 나올 때마다 필살기로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필살기 종목을 매주 한 종목씩 가져오고 있잖아요. 요거를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 어디에서 진행되느냐? 노란톡방 안에서 제가 집중 케어 한다니까요. 요 심택 관련된 이거 코멘트를 4월 달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3월 말부터 브리핑을 드리고 가격 전략은 4월부터 드렸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있고 4월 그리고 5월, 6월 계속 이어가지고 노란톡방 안에서 보유 종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저가 반등을 해주고 있다. 저점 테스트 끝났다. 그리고 PBR 대비해서 이제 반등할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SSD, DRAM, PCB 한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 공포의 매수를 한 결과물이 이렇다라고 수익률 현황을 또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걸 가감없이 이거 편집 하나 없이 그냥 노란톡방에 있는 거 캡처만 떠서 가져온 거예요. 요거를 장중에도 해드리고 장후에도 장 마감 이후에도 해드린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절대로 장기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물려서 장기 투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분기별로 한 달 혹은 두 달, 많게는 세 달. 요 분명히 1, 2, 3월 안에는 제가 분기별 현금화를 해서 내가 이거 진짜 내 돈인지 아닌지 사이버머니인지 내 돈인지 아닌지 인출을 해봐라. 3월 달에 제가 전량 매도했었어요. 포트폴리오 밀어내기식으로 전량 매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5월 달 그리고 지금 여기 수익률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점을 한번 보시면 좋은 수익률로 이제 6월 달 마감까지 쭉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수익률 리뷰는 요 정도까지만 좀 하고 뒤에 이제 특징주 있는데 특징주 또 이제 가져온 게 결국엔 지난주에 제가 강조드렸던 방산주랑 대금원주가 적중을 했잖아요. 시장에 적중을 해가지고 오늘 한번 더 강조를 해서 이번에 가격 전략 취하고 혹은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 보유 중이신 분들, 방산주 이제 그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슈를 가져왔으니까 잠시 후에 또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종목별 가격 전략 세세하게 받아보시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특징 업종 한번 봐야 될 텐데 두 가지 특징 업종 준비돼 있죠.
방산주와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전문가님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웃기긴 해요. 네. 뭔가 전쟁을 내고 재건하고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게 조금 웃기지 않나요? 사실 이게 과거에 보면 이제 이라크 전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음.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네. 당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미 징조는 안 좋았었단 말이죠. 배어장, 그러니까 하락장에 들어서기 막 시작했는데 네.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 수단을 다 가리지 않고 아마 진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내피셜인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제 내피셜이 아니라 이런 내피셜의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범죄 크리미널에 대한 영화들도 한번 보면은 미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었던 네. 건 그만큼 재건 관련주 이 재건의 움직임 네. 이걸 진짜 믿어도 될까? 음. 이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부터 풀어야 되겠지만 이제 이 재건의 힘 진짜일까? 이것까지 한번 이제 쭉 한번 풀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먼저 방산주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가져왔던 건데 실질적으로 매출 연결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제 직접적인 전차 수주 관련주고 저는 그 중에 이제 LIG 넥슨 이런 전차들에 대한 대항마 무기를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LIG 넥슨이 대표적이라서 LIG 넥슨을 노란톡방 내에서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전차 2개 대대 플러스 수준을 수주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한 49억 원 정도로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육군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주를 했으니 미래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현대로템이 10% 이상 강세장을 만들었다. 근데 지수는 엄청 빠졌다. 별로 안 좋은 분위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노보실카에 대한 디테일한 여기 투명도인데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러시아 쪽 방어선을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첨입 형태로 우크라이나가 완전 직격탄 형태로 쐐기형으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다. 돌파 형성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어선이 얕게 퍼져 있었어요. 얕게 퍼져 있었던 이런 구간을 완벽하게 지금 돌파를 해내는 구간이다. 여기서 지금 피해가 막대해요. 사실 인명 사상이 굉장히 많은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역습 작전을 내면서 끝내려고 하는 이유, 장기전에 있어서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사실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서로 별로 좋을 게 없고 이미 한번 끝은 봐야겠다. 미국이 지원해준다. 그리고 이제 작전 지속 지원에 대한 장비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게 1월부터 노출이 됐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결국 탄약 지원한 거 미군 병사가 대회비 노출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게 또 수면 위로 늘어났고 그 부분들이 지금의 역습 구간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마 러시아 쪽은 격퇴를 당하면서 어디 구간까지 밀리는 거는 저도 알 수가 없겠지만 대부분 이제 우크라이나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여기 하단부거든요. 우크라이나 하단부에서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곧 아마 수혜를 받아야 될 기업들은 따로 있지 않나. 바로 지상군인데 지대지. 이거 글씨체가 왜 이러지? 지대지. 전차를 경멸할 수 있는 이런 천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현궁입니다. 현궁이라고 대전차 발사 유도 무기탄인데 이게 우리나라 거고 이제 미국 거로 보면 로우라든지 이제 제블린이 대표적으로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준 그런 대전차 무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실상 전차는 이게 피부로 보기 전까지는 사실 잘 몰라요. 이거 전차 혹시 한번 살면서 앵커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저 있죠. 있어요? 전쟁기념관 가서. 아 전쟁기념관 가서 네. 그 서 있잖아요. 네. 기동 중인 전차가 엄청난 그 충격력이 있단 말이죠. 그냥 이동만 해도 소리도 엄청 웅장하고 이 장갑판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함부로 격파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거만큼 이런 거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전차 무기가 필수인데 이게 바로 LIG 넥슨에서 하반기 때 추가 수주를 내주지 않겠나 해가지고 특징 업종으로 계속 방산을 가져오면서 강조하시네요. 괜히 제 자랑 수익률 리뷰 또 하고 있네요. 이거 그만해야 돼요. 이런 거. 여기 노란 톡방 안에 계신 분들만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점인데
어쨌든 지금 요 필살기 보유 중인 종목 오늘 강세였다. 근데 현대로템이 더 강세였어요. 제가 저도 육군 장교 출신의 기갑병과 장교 출신으로서 현대로템을 잘 알거든요. 마케팅을 잘 못해요. 근데 그래서 차라리 나는 LIG 넥슨을 사겠다 했는데 현대로템이 오늘 더 잘 가버린 거 보니까 저도 입을 쏙 닫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 기관들 양매수 해주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요거 말고도 중소형주들도 이제 한 번씩 순환매 돌아올 거거든요. 퍼스텍 같은 경우도 시총이 3천억 채 안 돼요. 근데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 보통의 방산주들이 연초에만 바짝하고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작전 지속 지원을 위한 무기 추가적인 수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LIG 넥슨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바로 한번 이슈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앵커님 궁금해하시는 이 재건 관련주 요거 너무 멀리 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사실은 미래 영업이익을 미리 땡겨서 기대감에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에 많이 엮여 있기도 하고 그럼 상한가까지. 네. 이게 사실 시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2, 3년 전 시비들도 주가가 빠질 때마다 리픽스 해가지고 계속 들고 있다가 지금 시세 나오니까 누군가 받아줬겠죠, 물량을. 사준 물량을 팔았겠죠, 그 위에서.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건설주 전반적으로 컨디션은 나쁘지가 않다. 왜냐? 이거 지난주에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유럽 부흥개발은행에 450만 달러.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을 때려 박았어요. 조 단위 이상으로 재건을 해주겠다. 때려 박았었는데 이 자금을 유입시킨 만큼, 유럽으로 유입시킨 만큼 아마 그 자금은 다시 우리나라로 역수입되어서 수주로 아마 다가올 거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 재건 사업을 위해서 폴란드하고 일본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인데 방산주랑 재건주는 오히려 큰 상승이었다. 기간 수익률로 봤을 때 오늘 무려 5% 이상, 기본적으로 5% 이상, 20일 기간 수익률로 봤을 때 9%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호재가 있어서 기대감에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지 펀더멘탈적으로는 아직 한참 미래 영업이익을 반영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그래서 조정 장세에 들어오면 그때 가져가야 될 게 이제 적정 주가에 와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코멘트를 지난주에 앵커님 기억나세요? 현대 땡땡땡땡이라고. 네, 했거든요. 현대 네. 땡땡땡땡.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드리고 난 다음 날에 이게 주가 행보했단 말이죠. 근데 목요일쯤에 급등 나왔어요. 네. 그래서 노란 톡방 안에서 노란 톡방 안에 보시면 네. 제가 공식 가격 전략으로 드리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수익 내신 분들 계세요. 어머. 역시. 이만큼 제가 드리는 시황과 업황이 적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특징주, 방산주, 재건주인데 방산주는 실질적인 매출 연결이 되고 있고 재건주는 미래 영업이익을 땡겨서 기대감으로 먼저 반등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건 재건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특징주 마감 짓겠습니다. 네, 특징 업종 두 가지, 방산과 또 우크라이나 재건, 요건 테마죠. 테마도 진짜 잡아주셨는데 일단 방산 쪽에서는 LIG 넥스원 계속 종목 강조를 해주시면서 이 종목 꼭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노란톡방 안에서는 가격 전략도 계속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수익권에 있으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여러분도 꼭 이 종목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기대감을 좀 반영하기에는 아직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충족시켜야 할 부분 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라고도 잡아주셨고 지난주부터 전문가님이 좀 계속 강조해 주셨던 테마입니다. 그만큼 전문가님이 시장의 흐름을 아주 빠삭하게 또 체크하시면서 또 현대 땡땡땡땡 지난주에 또 이 종목 봐야 된다면서 또 뭔가 숨기는 듯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다 주셨죠. 노란톡방 안에서 가격 제시를 안 하고도 수익을 내신 분들까지도 계십니다. 이만큼 노란톡방 안에 계시면 같이 시장을 보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눈도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필살기 네. 또 공개를 해봐야죠. 많은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또 폭염이라는 관전 포인트 키워드를 또 소개를 네, 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너무 더웠잖아요. 더웠어요. 주말도 더웠고 전문가님도 지금도 계속 땀을 흘리고 계신데 여기 18도, 스튜디오는 18도인데도 혼자 거의 38도인 것처럼 네. 땀을 흘리고 계세요. 맞아요. 예, 폭염. 제가 좀 더위가 많아요. 네, 더위가 많고 일단 폭염 관련된 종목을 제가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표 엘니뇨 현상이 이거 매년 좀 지금 이거 지구 온난화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이제 매년 악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수표 엘니뇨 이게 무슨 뜻이냐? 동태평양 쪽에 기후 이상 변화, 그러니까 수면과 수면 위에 이 해수면의 그 일교차가 좀 너무 많이 일그러지면서 엄청난 아열대 지방의 기온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100년간 3번이 발생했는데 올해 또 올 것이다. 슈퍼 엘니뇨가 올 것이다. 이게 작년에도 근데 있었어요. 그러다 쏙 들어갔죠. 예. 근데 어쨌든 오늘 준비는 해놔야겠죠. 예. 그래서 곡물 관련주들 오늘 또 한번 시세 나왔는데 재건 관련주들과 동반해서 간 게 곡물 관련주인데 이게 곡물이 사실 재건 때문에 전쟁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이상 기후 변화 때문에 곡물 재배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보유 중이고 혹은 이제 곡물 재배를 하고 있는 혹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동반 상승 여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작년에 비해서 20-30% 비싸졌고 올해는 냉면이 7% 이상 면의 가격이 밀 가격이라고도 하죠. 밀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계절 가전에 대한 캐시카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주방 가전에 대한 성장 동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 세계 이게 계속 연간에 대한 연간 매출 지표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계절 가전, 그러니까 여름이 왔으니까 여름에 대한 계절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 이거 19일이 오늘 맞죠? 네, 오늘부터 홈쇼핑 방송 3,000대 물량을 긴급으로 풀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제가 마침 지난주 어디서 나오신 거 아니죠? 네, 아니 이제 홈쇼핑하러 온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나오신 거? 홈쇼핑 광고하러 온 게 아니라 그렇죠? 국내 창문형 에어컨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관련주와 또 보면은 이제 오텍이라는 관련주가 있어요. 근데 오텍은 아니고 이 기업은 글씨가 네, 글씨까지 얘기하면 이게 거의 뭐 다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3년간 12배 이상 성장을 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 세션도 왔고 소비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런 더위에 맞바람 쳐서 펀더멘탈이 받쳐줄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품을 빨리 패스하고 주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지금 여기서 오늘 갭상승 출발했었어요. 그래서 주요 이평선들 다 지지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더 자세한 거는 이거 방송 관계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노란톡방에 정리해드려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필살기는 일단 폭염, 여름 이런 키워드를 가진 관련주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 계절 가전과 주방 가전 등 이렇게 또 사업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또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포인트로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차트상으로도 뭐 일단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고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점도 차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좀 급하게 넘어가면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또 전략 챙겨갈 수 있을지 뭐 체크 포인트와 함께 모멘텀 가격 전략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